자, 추천 성광투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입니다. 네,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정리하고 우리 추천 종목들 좀 리뷰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한 주간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광통과 호광통 거래를 여러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성광통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 이렇게 두 곳인데요. 이 두 시장 모두 홍콩 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나 심천 시장이 아니더라도 홍콩 시장이 휴장이면은 거래를 할 수 없죠. 이 홍콩 시장이 지금 부활절로 인해 휴장을 하게 되면서 성광통과 호광통도 역시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목금 양일 동안 거래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13일 종가 기준으로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월에 발표된 무역 수지가 호조세를 보이고 또 인민은행이 14거래일 만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은 환율 변동폭의 어떤 확대와 또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1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3275.9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우량주 중심의 CSI 300 지수는 0.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역환매부 채권 거래를 재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일물 700억 위안, 14일물 200억 위안, 28일물 200억 위안을 공급하기로 해서 총 1100억 위안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기존 입장을 철회한 점도 시장에서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천 A지수 보시면 역시 전일 대비 0.38% 상승한 2107.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 성분 지수도요, 전일 대비 0.63% 상승 마감했고, 창업판과 중소판 역시 각각 0.68%, 0.67%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표적인 현지 언론이죠. 인민일보인데요. 지난 11일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이제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 캐리람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둥 지역을 함께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자 광둥 지역의 항만이나 부동산이나 운수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보도 내용 조금 더 보면은 우선 제목이 한나라, 그러니까 한나라 두 제도의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국량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콩과 마카오 같이 하나의 나라지만 정권은 두 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지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그 두 중국에서 말 그대로 하나의 중국에 홍콩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이끌어가는 새 행정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격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PPI와 CPI 발표가 있었죠. 중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동기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한 수치고요. 1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0.9% 늘어났고 상승폭이 2월에 비해서 0.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 블룸버그 예상치 7.5%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것도 전월과 대비하면은 대략 0.3%밖에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상승분에 비하면은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석탄과 철광석 같은 원자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전환점까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샤오미가 이제 금융회사로 거듭난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최근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저희가 예전에 중국 소비재 섹터 말씀드릴 때 90년대 태어난 지우링허우 세대의 소비 목적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샤오미 회장의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은 샤오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이제 인터넷 금융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소액 대출은 거의 1조 위안에 달하 있는데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샤오미 대출은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 또 샤오미 스마트 플랫폼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샤오미 대출 어플을 출시하면서 어떤 금융 분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이제 IT와 이런 금융시장의 시너지 꾸준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주간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처음 말씀드릴 종목 비아디입니다. 저 이 종목 작년 12월 13일에 추천해드렸었고요. 매수가는 50위안이었습니다. 현재 52.45위안으로 수익권에 접어든 모습이죠. 저희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 4월 11일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를 표시해놨습니다. 주가가 장중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게 비아디가 프랑스의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이슈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공장을 브라질에 지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 공장을 프랑스에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본토를 중심으로 자국의 어떤 전기차를 유럽에 팔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량과 주가가 동시에 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아디는 여러분 홍콩 시장과 이제 심천 시장에 동시 상장된 종목입니다. 당시 홍콩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본토에서만 좀 크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토에서 자국민들한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종목 포트폴리오 지금과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반전기입니다. 프리미엄 주방 가전 전문 업체였죠. 레인지우드와 가스 스토브를 주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정배열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꾸준한 매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업계 독점하는 그런 행보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2선, 3선 도시, 4선 도시까지를 중심으로 주로 아파트 빌트인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주력 상품으로 계속 마케팅하고 있는 스마트 키친이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꾸준히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저희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실 종목 상덕환경입니다. 대표적인 고체 폐기물 전문 기업이었죠. 차트 보시면은 4월 들어서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진핑 주석의 슝안지구 개발 발표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제 제2의 베이징으로 불리는 슝안지구를 둘러싸고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과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등소평이 이제 선전을, 그러니까 심천을 IT 특구로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슝안지구의 급성장에 좀 많은 사람들이 선전처럼 되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혜주들의 주가가 연일 아주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지역이 향후 베이징 같은 대도시가 되면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가 이제 도입될 것이다.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실제로 자동차 번호판 사재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신도시 환경 인프라와 관련해서 또 폐기물 업체들까지 영향을 당연히 받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거 단기 과열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 종목도 역시 여러분 그대로 홀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보시면 동강환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였죠. 차트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 저희 상덕환경자원과 거의 비슷하게 변동성이 비슷한 시기에 심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덕환경같이 중국 슝안지구 그쪽이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지금 모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변동성이 심해졌지만은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지금 5일선이 그대로 5일선이 지금 안정적으로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또 단기적인 하락 역시 저희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여러분은 그대로 홀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쪽 이슈들 좀 살펴봤습니다. 선강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